구글 앱스토어 이제 개편 명령을 예전에 했던 기억이 그 디지털 에픽 게임즈, 시장법. 예, 에픽 네. 게임즈랑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제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했어요? 그거 네네네. 이오에서 그거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아니 그 아니요. 말고 딴 거예요? 아, 예. 에픽 게임즈하고 음, 물론 한 가지로 다 이어지는 그런 거긴 그쵸. 한데 네. 에픽 게임즈랑 이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27일 날 구글은 샌프란시스코 이제 첫 변론에서 판사의 명령에 오류가 있다. 음, 네네. 그러니까 그 이제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재설계는 앱 개발과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시 이런 걸 설계하는 건 이런 비용들이 소비자들에게 다시 전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 이 해당 걸 무효해달라. 단순히 구글에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소비자한테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피해를 수 줄 수밖에 있다? 없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 그 애플 스토어 통해서 다운받는 그게 문제가 됐던 그렇죠. 애플 거잖아요. 스토어도 네. 애플의 인앱이라고 그러는데 인앱과 이제 구글 그쵸. 플레이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부분에 근데 예, 그거가 이제 아니다. 만약에 뭐 자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그거 역시도 소비자에게 예, 예, 전가가 예, 된다. 예, 이런 예, 예. 의미인 그렇게 얘기를 거잖아요. 하고 있는 건데 그쵸. 이제 그러자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원래 이제 소송을 했던 에픽 게임즈는 구글의 항소는 만장일치로 나온 어떤 그 배심원단의 결정을 거스르는 음, 절박한 시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서 구글의 독점적 형태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어쨌거나 이제 애플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애플 네, 주가에. 예. 왜냐면 네. 이게 만약에 계속 통과되면 애플도 이제 인앱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거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음, 독점에 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이제 판결이 뭐였냐면 경쟁 앱 스토어 다운로드 허용 및 이걸 못하게 했었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경쟁사 플레이 앱 카탈로그 접근 그러니까 플레이 스토어만 해서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건 플레이 스토어만 안드로이드에서 플레이 스토어만 다운받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앱을 받을 수 있는 게 오페라도 있고요. 사실은 중국 기기를 사시면 중국이 지금 안드로이드를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기계를 여러분 혹시 싹 저렴하게 이제 노키아가 아니라 레노버 같은 걸 사시잖아요. 제 지금 컴퓨터가 레노버인데 레노버 같은 걸 사시면 되게 싸잖아요. 되게 네. 싸요. 근데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중국어로 돼 있어요. 중국에 이제 음, OS를 써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못 쓰니까. 그럼 그걸 쓰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 제품 자체 먼저 쓰니까 이제 못 쓰게 되니까 그 자체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까는 작업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플레이 스토어를 다시 까는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변칙적으로. 그러니까 플레이 스토어를 못 쓰다 보니까 우리는 플레이 스토어를 너무 당연하게 쓰고 사자마자 이게 깔려 있다 보니까 이거 말고는 이제 앱을 받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앱을 받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레이 앱들이라는 게 음,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제품을 사시면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 말과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깔 수 있는 뭐 오페라나 이런 앱들을 깔아서 다운로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실은 다양성 측면에서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 볼 때는 그냥 그 배심원달의 판결이 소비자에게는 더 좋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히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플이 주장하는 바는 애플이나 뭐 구글이 예, 구글이 주장하는 주장한 바는 바는 다 똑같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음, 자사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지금 이게 어플리케이션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에 또 수혜받는 여러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고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네. 시장 볼 때 이해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조사를 하는 게 많습니다. 루마니아가 틱톡 선거 조작 혐의로 조사를 틱톡 선거요? 아니 틱톡에 관해서 선거를 아, 조작했다고. 선거를 왜 조작했다? 이런 플랫폼들은 다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네, 가는데. 그래서 음, 일시로 못 쓰게 지금 루마니아에서는 하고 있어요. 네, 루마니아에서는요? 네. 네. 선거 과정에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됐고, 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루마니아 1,000만 명 정도가 쓴다고 합니다. 이 틱톡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진짜 있고요. 많이 예, 그래서 쓰네요.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제 모르겠고, 최근 몇 년간 사실 이 틱톡은 데이터 보안이 좀 문제가 좀 됐었어요. 예, 그리고 내용 대체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는 거가 좀 의심을 받아서 규제 당국에 좀 약간 자꾸 이렇게 조사를 받아온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루마니아에서는 유럽 내에서는 처음으로 소셜 미디어 선거
개인 문제의 논의가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게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MS를 제가 한번 해드렸었나요? 아니요. 해주세요. 네. 연방거래위원회에서 MS에 대해서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를 또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에 이 요즘 반독점 왜 조사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이게 약간 트럼프 정부하고 연방 정부 또 입장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연방 정부에서 이걸 지금 이제 라이센싱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연방 정부는 따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썩 유쾌하게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사 배경과 초점은 그 시장 지배력과 경쟁 제한에 관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제 경계통에서 했는데 소프트웨어 라이센싱에 관한 부분하고 사이버 보안 제품, AI 기술 같은 것들을 독점적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생산성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우위를 지니고 있으면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른 데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뺏어가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그죠?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가 네,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 쓰게 하는. MS 예전에 회장님이셨던 네. 빌 회장님이 네. 사실은 현장에 계실 때 되게 독하셨거든요. 아 그랬어요. 엄청나게 강력한 드라이브. 지금의 이제 직업이 자선가일 정도로 많이 베풀고 계시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기업가였습니다. 네, 용서가 없습니다. 무섭네요. 왜냐면 넷스케이프라고 지금 구글 크롬과 이제 익스플로러 전에 넷스케이프라고 있었어요. 네. 웹 브라우저가 그게 사실은 이제 윈도우가 생기기 전에는 그게 사실은 되게 좋았던 1위 그룹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무조건 이 컴퓨터를 사면 MS를 깔면 익스플로러 깔리게끔 막 넷스케이프는 잘 안 깔리게끔 하면서 그 약간 그런 전략을 쓰면서 극복을 했던 건데 넷스케이프가 되게 괜찮았는데 그걸 네, 네, 이제 네. 소멸시켜 버리셨군요. 네, 소멸이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네, 네, 네. 시장에서. 네. 그래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소비자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네네. 지금 침해받은 거니까. 크롬 말고는 다른 거를 또 쓰기도 애매하잖아요. 익스플로러 엣지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있긴 한데 아무래도 많이 저는- 안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한번 뭘 쓰기 시작하면 잘 안 바꿉니다. 잘 안 바꾸니까 네네네. 사실은 맞아요. 잘 안 바꿉니다. 예.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냥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네. 예전에 저기 마케팅 관계없긴 한데 네. 마케팅에서 이제 그 어떤 전략 중에 하나였는데 조미료 양 소비를 늘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누가 퀴즈를 냈어요. 네. 근데 그 1등 당시 1등으로 뽑혔던 게 용기에 구멍을 더 뚫는다는 거였어요. 크게 넓힌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용기를 이렇게 두세 번이건 세 번이건 하면 그 용기에 나오는 구멍을 2배 정도 늘리면 2배 정도 양이 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습관적인 거거든요. 똑똑하다. 마케팅 그러네요. 전략을 그렇게 써요. 계속 더 먹게 해서 아니 이게 사람들은 그게 얼만큼 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음.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떤 조미료가 있다고 치면 조미료를 사람들이 칠 때 계산 이렇게 재서 치진 않거든요. 보통 이걸 통해서 두세 번 이렇게 타닥 치거나 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두세 번 치는 양이 구멍을 넓히게 되면 지름을 지금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늘리면 두세 배 정도의 어떤 그렇게 이제 판매량이 실제로 늘었습니다. 조사에 따라서 그런 식의 뭔가 전략을 쓰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습관이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하는 부분들이 많고 신경을 뭔가 쓰는 거 싫어요. 일단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은행도 잘 안 바꾸지 않습니까? 은행 안 바꿔요. 저 진짜 안 바꿔요. 은행 잘 안 바꾸죠. 휴대폰 번호도 안 잘 바꾸고, 바꿔. 네, 그 전혀 이동사도 잘 안 바꿔요. 잘 안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조금이나 뭘 주는 겁니다. 뭔가 혜택을 주고 바꾸라고. 네 그렇게 하는 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근데 사실은 뭐 지금 뭐 불편하긴 하지만 그 저가 이동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뜰 통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가격 차가 많이 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훨씬 더 절약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안 하시잖아요. 저는 다른 이유 때문에 저는 다른 이유 때문에 저는 이제 아, 저가 통신을 알뜰 통신 많이 쓰다가 네. 다른 이유 때문에 안 하죠. 아, 그러니까 뭐 가족 어떤 그런 묶임이 예,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 네네.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못 가게 묶고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가격이 원체 경쟁력이 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묶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